승윤이 반갑고요. 제호도 오래간만입니다. 자, 우리는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일반적으로 지도를 이용한다. 우리는 낯선 곳 찾아갈 때 일반적 지도 이용. 6개 단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첫째 문장은 항상 주인공을 찾는 문장이라고 봐도 좋은데, 몇 번을 주인공으로 설정할까요? 네, 준서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지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왜 낯선 곳이 아닌가요? 왜 찾아갈 때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문장 읽어봐야 사실 아는 건데, 일단은 이걸 읽어봤을 때 느낌상 지도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지도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었고, 자, 여기까지 끊고, 뭐뭐였고, 그리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지도가 연결되네요.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주인공을 찾았다면 두 번째 문장은 그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밑줄을 칠 겁니다. 주인공은 동그라미, 설명은 밑줄인데, 자, 그럼 여기서 어디에다가 한번 밑줄 쳐볼까요? 1번 지도, 2번 옛날 사람, 3번 다른 세계, 4번 발판. 옛날 사람. 그럼 지도는 옛날 사람을 위한 거구나. 뭐 발판. 그지? 뭔가 발판이라는 건 뭔가 그 발에 판이 있으면 어때요? 이 발판을 딱 타고 휙 어딘가로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놈이죠. 발판 그림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선생님도 발판에 한번 치고 싶어요. 다 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는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리 정도로 이렇게 한번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문장에는 우리가 하나의 그 단어에 밑줄을 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 문장에는 하나의 그 말을 우리가 키워드라고 해요. 키워드를 밑줄을 칠 겁니다. 자, 갑니다. 지도란 이 주인공 또 나왔네요. 근데 물론 이 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다시 밑줄 칠 필요 없죠. 지구 표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약속된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서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는 뭔가 뭐뭐 하여 이런 이제 연결이 있으니까 한 단어만 치기는 어려울 텐데, 일단은 약속된 거랑 그 다음에 어떠한 일정한 비율로 줄였다. 뭐 비율 정도로만 한번 밑줄 쳐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도는 옛날엔 발판이었고 요즘엔 편리하게 해주는데 약속된 기호와 일정한 비율 같은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여기까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지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국가나 지역의 위치뿐만 아니라 산지, 평야, 하천과 같은 자연환경의 분포와 도시 산업 인구 등과 다양한 인문 환경의 특성도 표현되고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또 밑줄을 칠 건데 이 밑줄을 칠 때는 뉴한 정보를 칠 거고, 뭔가 내가 좀 잘 몰랐던 거를 치면 되는데 좀 뻔한 거를 치기에는 민망해. 그죠? 물론 좀 우리는 약간 앞에 연습 삼아서 밑줄을 치긴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문장이 엄청 길죠? 자, 같이 한번 또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 여기 보니까 국가나 지역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니까 일단 위치는 알려주니까 위치, 산지 하천과 같은 자연 환경, 자연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인구 등과 인문 환경 있다.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겠죠. 지도를 통해 그 지역에 이런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은 뭔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에 알려주면 뭐 그지? 파악할 수 있겠지 뭐. 그죠? 이런 거 보고 우리는 흔히들 뻔한 말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뭐 이런 거잖아. 뭐 건강하려면 뭐 운동하시고요. 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뭐 이런 뻔한 말들. 자, 그럼 이 밑줄 이 정도 쳤습니다. 자, 끊어읽기는 일단은 지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숙제고요. 그래서 이 밑줄을 최소화, 이거는 뻔한 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최소한 엄청 조금만 밑줄을 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면 이처럼 지도에 담겨 있는 정보를 읽고 특징을 알아내는 것을 지도 읽기라고 한다. 좀 뭐 뻔하지만 지도 읽기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읽었는데 뭐 일단은 주인공은 지도네요. 지도가 어떻다는 거야? 뭐 지도는 뭐 좀 여기서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은 얘한테 이게 조금 색깔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도는 뭔가 환경을 좀 알려주네요. 그죠? 그 위치뿐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지도는 정리해 볼게요. 지도는 환경을 뭐 알려준다? 자, 이 요약은 어, 뭐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항상 주인공은 어떠하다 정도로 짧게 쓰는 걸 목표로 갖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필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럼 선생님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느냐? 네, 이렇게 읽습니다. 실제로 엄청 빨리 읽는데 그냥 이런 걸 툭툭 치면서 얘네들을 엄청나게 빨리 보고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그럼 편리하고 뭐 약속하고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막 이렇게 뭐 만화책 볼 때 걔가 뭐 걔를 뭐 이렇게 좋아했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읽잖아. 맞아요. 이렇게 읽습니다. 얘네들만 툭툭툭 건드리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 읽을 때는 지금처럼 꼼꼼하게 읽으면서 체크하고 두 번째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도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환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환경이라는 단어가 이 글에 아주 중요한 어, 단어일 뿐만 아니라 원래 환경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을 지금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보면 따라 그려볼게요. 환경은 이게 둥그란 자야. 그리고 경은 경계란 뜻입니다. 근데 이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경 가운데에 내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영향을 줘요. 환경은. 자, 요 그림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림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계속 정리해 나갈 건데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글에 대해서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연환경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산지와 평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산도 있고 이렇게 앞에 평야도 있고 강물도 흐르는 그러한 자연환경도 있지만 어때요? 여기 인문환경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런 건축물이나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언어라든가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어쩐 약간 이거를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 디자인처럼 그릴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어, 자,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지도에 드러난다. 자, 요 얘기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앞부분은요?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중요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계속 가볼게요. 너무 빠른가요? 자, 속도 괜찮다 1번. 아, 너무 빠르다 2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리 제이님 반갑고요. 우리 재호 너무 너무 반가워요. 음, 우리 준서, 윤서는 속도 괜찮다고 했고 좋습니다. 다들 괜찮나 보네요. 자, 계속 갈게요. 좀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키워드를 잡을 거고 그리고 걔네들 그림으로 표현을 또 할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걸 뭐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음. 자, 지도는 축적의 비율에 따라서 대축적과 소축적 지도가 구분될 수 있다. 아, 일단 비율이 중요하네요. 축적이라는 것에 축적이 비율에 따라서 이 두 단어를 밑줄 쳐볼게요. 물론 대도 있고 소도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되는 거네요.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줄인 것을 축척이라고 하는데, 뭐 줄인 것을 축척이라고 한다. 됐네요. 자, 우리가 한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축이라는 단어는 줄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축이 들어가 있는 다른 단어를 말해보세요. 와, 지우 엄청 빠른데요. 축소, 나이스. 또 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우리 지우가 제일 빠르고, 그죠? 축척. 줄인다는 거니까 줄일 축저가 들어갔네요. 그죠? 자, 신축성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신축성. 야, 그 스타킹은 진짜 신축성이 좋던데. 어, 이 축자가 신은 늘린다는 거고, 신장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늘린다는 뜻이고, 축은 축소한다는 뜻입니다. 와, 신축성이 좋아. 좋습니다. 이 두 단어 정도. 자, 우리가 어떤 단어의 한자를 반드시 선생님 그러면 축자 쓸 수 있느냐? 요 신자는 쓸 수 있는데 축자는 복잡해서 못 쓰겠네요. 축소도 쓸 수 있어. 소자도. 요런 한자는 쓸 수 있는데 요 축자 못 쓰겠는데. 그 얘긴 뭐야? 선생님도 못 쓰니까 너네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뭐는 알아야 돼? 다른 곳에 쓰인 한자는 반드시 알아야 돼. 특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단어에서. 오케이? 자, 대자와 소자 모르는 사람 진짜 없죠? 큰데 작을소 다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대축적 지도는 축소율을 5만 분의 1 내로 하여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현한 그러한 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주 상세하네요. 상세 밑줄 치겠습니다. 대축적 지도가 일단은 주인공이니까 상세 밑줄 칠게요. 지하철역 주변에 이런 안내도 자, 그럼 소축적 지도는 축소율이 100만 분의 1로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다. 우리나라의 세계 전도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대축적이냐 소축적이냐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대축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소축적이 있습니다. 자, 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축적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세계 지도 같은 거 엄청 크죠? 크다기보다 뭘까? 엄청 넓은 지역을 표현하죠. 자, 근데 여기 대축적 지도는 뭐예요? 뭐 어떤 지하철역 같은 동네, 동네, 누가 이렇게 자, 자, 동네 같은 곳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질문, 이거 어떻게 외울래요? 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이 소자와 이 대자를 어떻게 연결해서 외울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축적 지도는 굉장히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소축적 지도는 뭔가
그 이 세계 지도 같이 어,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외울까요? 모르겠다. 6번. 어떤 이유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그 뭐죠? 외울 때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가만 보면 어때요? 대추척 지도는 5만 분의 1 같은 거고, 소축적 지도는 100만 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걸 보면 얘는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인 거고, 얘는 100분의 1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이 크니까 대라고 쓴 거예요. 괜찮아요? 5만 분의 1과 100만 분의 1에서 5분의 1이 더 크니까. 근데 이 5만 분의 1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 선생님도 뭐 대단한 뭐 어떤 걸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5만 분의 1이 있는데 얘는 100만 분의 1이네. 그러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거네. 라고 한 번만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외울 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안 까먹고 외울까? 이런 예시 하나 들고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대축적 지도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예시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여기 동네에 있는 우리 이렇게 마트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얘는요 우리나라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또 한번 그려서 위치를 이렇게 한번 우리 집 여기 뭐 약국 GS25 자 이런 거 하면서 잠깐 휴식을 갖는 거야. 예.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읽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내가 좀 더 외우기 좋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 외울 때 얘까지 외우면 힘드니까 딱 하나만 외우는 거야. 그래 5분의 1 이런 거는 이런 동네만 있어. 동네. 그 요 5 때문에 얘가 지금 축소가 많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좀 헷갈려. 이거 헷갈리게 됐어. 이거 나라면 소축적이라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동네에 보이는 것이 대축적이니까 또 여기랑 연결해 보면 우리가 또 암기로 하기 위해서는 얘가 우리 집이 크게 보인다. 근데 선생님도 사실 이거 맨날 헷갈려. 근데 이렇게 표하고 시험 전날에 외워서 대 5분의 1 이게 우리 집이 크게 보인다. 그래서 대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외우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이거 대랑 소추적이랑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왜 그렇지라고 항상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이유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선생님은 뭐 이름의 이유를 뭐 논리적으로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금 이거 크게 보인다 우리 집 이것도 그냥 지금 만든 거야. 근데 진짜 이유는 이렇긴 한데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축적 지도는 어떤 지역의 산지, 하천, 촌락, 교통망 등 지리 정보 중에 보다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 당연하지. 그죠? 상세하다는 거 여기도 있는데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체크 안 하겠습니다. 축적이 작은 소축적 지도는 위치와 관련된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제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뭐 조금 더 얘가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내 위치가 어딘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보이면 얘네들이 어떤지 요거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됐습니다. 공간 정보란 단어가 조금 어렵기도 하니까 역시 밑줄을 한번 쳐놓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또 지도는 쓰임새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아, 어떤 쓰임이 있는지 자, 이번 쓰임에 대한 주인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도와 주제도. 일반도는 자, 우리가 일반적이다라는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이다. 자, 일반적이다는 걸 한번 설명해 보면 뭘까요? 1번. 좀 흔하다는 느낌이 있죠? 야, 그 일반적으로 안 그래. 응? 일반 학교야. 그 특수 학교야. 자, 반대말은 좀 특수죠. 자, 특수와 일반이라는 단어 꼭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수는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 뾰족해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어, 얘는 흔해서 뭔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느낌이에요. 특수는 뭔가 이렇게 뾰족해서 뭔가 찔릴 것 같아. 특수한 팀, 일반적인 팀. 자, 특수와 일반 정리했어요. 지금 선생님 정리한 거 보니까 왠지 뭐 일반 하면 막 대단하게 막 사전 찾아서 일반 뭐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냥 일반과 특수의 이러한 어떤 차이점을 느낌으로 많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일반과 그 특수에 대해서 이 단어 좀 중요한 단어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영어로 일반과 특수.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런 단어들의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일반은 우리가 제너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는 스페시픽하다라고 합니다. 이 영어 단어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자, 이 제너럴하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일반 병동이라는 말을 써요. 병원에서. 일반 병동은 뭘까요? 이 병원에 가면요. 막 그냥 내과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저것도 뭐 저기 뭐야 흉부외과도 있고 뭐 정신과도 있고 다 있어. 여기는 뭐 있다? 다 있어. 근데 스페시픽하다는 건 뭐예요? 전문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조금 예시 들어서 뭐 여기 가면 안과만 해. 딱 이런 거. 피부과만 해. 여기는 성형외과. 딱 그 병원에 가면 그것만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때 이렇게 예시가 있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특히 이 그림. 그럼 이 그림하고 대치되는 그림으로 뭐가 있을까요? 얘는 딱 딴 거 다 없고 이거 하나만 딱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일반과 특수 이 단어는 선생님도 여기는 일반도 특수도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주제도가 그 주제를 다룬다는 거니까 굉장히 특수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그 보면 아마 주제도는 이 같은 여기 있네 특수. 아, 선생님 보고 말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믿어주려나? 어, 진짜 보고 말하는 거 아니고 일반과 특수는 그냥 짝꿍입니다. 음. 그러니까 요 일반도는 뭐 평범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형, 그다음에 국경, 뭐 도로, 위치 찾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흔히 볼 수 있다는 말도 써 있네. 오, 진짜 선생님 본 거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 일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읽을 때 너무너무 뻔하지, 그지? 그러니까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이죠. 그래서 근데 주제도는 어때요? 이 주제도는 방금처럼 뭔가 기원 분포 뭐 이런 거 예시 하나만 가져가자고요. 특수하죠. 그래서 특정하고 특정한 지리 현상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죠. 여러 가지 중에 표현한 거다. 대표적인 예로 기후나 인구 분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론 얘도 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계속 일반도랑 주제도를 이렇게 나눠서 방금처럼 아, 여기 위치 찾을 때 좋네요. 얘는 뭐 기온 같은 거 알기 좋은데요.
뭐 이렇게 하나 쓰임새로 하나 좀 정리해 두고 뭐 그 다음에 뭐 흔한 느낌 얘는 뭔가 좀 특별한 느낌 정도로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밑줄 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지도를 제작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기도 하는데 의도가 있네요. 미도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지도의 위쪽에 북쪽인 것은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의 편의가 반영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북쪽인 거, 위쪽이 북쪽인 것은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거네요.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등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은 지도의 위쪽을 남반구로 설정한 지도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요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이네. 선생님 진짜 몰랐던 부분인데.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남반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남반구의 위쪽이 남쪽이죠. 자, 이때 우리가 그림이 필요합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 북반구 쪽에 있는 우리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이쪽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위쪽이고 얘는 어때요? 얘가 위네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정리. 그럼 선생님, 글을 읽을 때 언제 그림을 그리고 언제 이런 표를 그리고 언제는 또 뭐 이런 그림도 그리고 느낌을 이용하는 그림도 그리고 진짜 그때그때 다르죠. 그러니까 함께 얘네들 따라 하면서 계속 글을 읽으면서 얘를 변형해야 돼요. 다 계속.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그 제작자의 의도죠. 또한이니까 또 제작자의 의도가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5세기 초 조선이 제작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를 평가받는 얘는 중국이 지도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지도가 그려질 때 중국이 조선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는 얘도 우리가 어때요? 중국을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것을 그림을 상상해주고 이게 역시 어떻다는 거죠? 이렇게 의도랑 연결.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아. 그 조선 입장 요 단어가 사실 그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연결하는 거야 단어를. 그리고 조선 시대는 왕권의 강화와 국가 통치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지도가 제작됐다. 왕권 때문에 또 얘가 저기 지도가 제작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또 연결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들 필기 다 됐죠? 음, 자,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 보자면, 그럼 선생님,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주인공을 찾아야겠군요. 그리고 그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도 찾아야겠군요. 근데 그 설명은 굉장히 new, 새로야겠고, 뻔하지 않아야겠고, 최소한으로 쳐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키워드들이 나올 테고,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옆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거, 연결 찾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약간 이런 그림 보고 우리가 아이콘 같다라고 좀 얘기도 하거든요. 아이콘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여기 실물 그림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은 그림 같은 거 옆에다가 계속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 읽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요약을 하는데 이 요약은 사실 필수는 아니고 얘를 다 읽고 한마디로 뭐지? 계속 이걸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뭐야? 지도는 환경을 알려준다. 여기는 대추적 지도는 상세하다. 여기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게 있다. 여기는 만든 사람의 어떤 목적이 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요약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약. 자, 첫 번째는 바로 얘네들은 이 환경을 표현하는구나. 2번은 이거 그럼 선생님 왜 소축적 얘기는 안 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만 하는 게 목표니까. 대추적은 상세하다. 자,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것도 있고 특수한 것도 있다. 네 번째로는 그때 의도가 담겨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만 연결해서 보면 지도는 그 환경을 알려주고
비율에 따라서 대추적 같은 상세한 지도도 만들 수 있고 일반적인 것, 특수한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만든 사람의 의도 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해야 될 것들 다 끝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숙제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옆에다가 계속 메모, 낙서, 뭐 그림, 표, 뭐 여러 가지 뭐 예시들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특히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일반과 특수 같은 게 키워드고 또 뭐 환경 같은 것도 키워드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찾기 어려울 텐데 또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런 게 키워드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자 얘기를 뺐네요. 자, 6번 한자. 이 키워드랑 관련이 있는데 한자를 우리가 한자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뜻을.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OX를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30초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를 잘 펼쳐주시고 자, 다 됐죠? 자, 먼저 2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을에 인접한 마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를 살펴봐야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인접한 일반도. 자, OX 가보겠습니다. 지우는 왜 X일까요? 혹시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윤서도 X. 자, 다른 친구들도 한번.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유도 한번 써볼까요? 왜 이건 틀렸을까? 일반도. 일반도 했을 때 우리가 그 느낌이 있죠. 일반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게 마을, 인접한 마을을 확인한답니다. 인접한 마을을 확인한대요. 일반도. 그러면 주제도, 특수도가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자, 이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유는 좀 어렵나요? 다른 의견들. 책이 있는 친구는 다시 찾아가도 되고 책이 없는 친구는 지금 일반이 요거 인접한 말을 확인하는데 이용할까? 이때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주제도 특수한 게 더 좋나? 주제도가 더 좋나? 특수한 내용을 다루는 건가 그러면? 그지 일반도는 흔하고 평범해서 인접한 말을 확인하는 건 특수에 더 맞는 것 같다. 우리 재호가 갑자기 동그라미고 지우가 갑자기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표를 그렸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냐면 좀 위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죠? 위치. 주제도는 뭔가 기온 같은 뭔가 되게 특수해. 근데 일반도는 지도가 원래 위치를 알아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한번 글을 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일반도를 읽어보니까 마을이 있네. 일반도에. 자, 물론 이건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선생님
선생님 아까 그 엄청 빨리 읽으면 이런 거 못 읽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아, 위치를 찾는다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지도라는 게 원래 위치를 발견하는 게 일반적인 기능이잖아. 근데 나는 인접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붙어 있다. 접자가 붙어 있는 건데 얘가 무조건 위치와 관련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동그라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그 찾아서 여기 마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마을이 있었네. 메롱 몰랐지. 2-1번에 있는데 여기가 이럴 수 있으면 우리가 배 아프고 잘 꼼꼼히 읽을 걸. 아니야. 꼼꼼히 글은 읽을 수가 없어. 빨리 읽으려면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뜻 자체가 뭔가 되게 평범한 거고 여기서는 위치였다라는 것만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해된다 1번. 자, 우리가 이 글을 다시 쫓아가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떨릴 때 시간이 있으면 찾지. 근데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정리했으면 이걸 풀 수 있을 거다. 라고 이런 거 바로 우리가 추론한다고 해요. 좀 어렵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석유 생산국의 분포. 석유? 확인 위해선 주제도를 활용한다. OX. 주제도를 활용한다. 석유 생산군. 물론 또 찾아보면 뭐 석유에 대한 얘기 있을 수도 있지만 지우가 이렇게 윤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석유라는 거는 지도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 특수한 거지. 석유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위치는 안 물어보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른 친구들도 이게 석유가 왜 주제일까? 그러면 다시 찾았을 때 석유 얘기 있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석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인구, 기원, 천연자. 있네. 석유죠, 애가. 그러면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답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괜히 내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맨날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한 번만 읽고 얘네들을 계속 문제를 풀 때 빠른 속도로 푸는 연습을 해주세요. 괜찮죠? 좋습니다. 다시 안 돌아가고 푸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어, 좀 조금 어려울 땐 찾아갈 수도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에는 다양한 인문 환경이 담겨 있어서 인문 환경? 그죠? 뭔가 자연 환경은 숲과 강, 바다 이런 건데 인문 환경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아파트가 몇 채 있는지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인문 환경이라고 하죠. 있어서 지도 제작 당시 그죠? 지도를 만들었으니까 지역의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얘기 있습니다. 틀렸다고 준서? 윤서는 동그라미? 자, 여기 뭐 인문환경이 담겨 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환경은 뭔가 그 제작 당시에 지역 상황이라는 것, 지역 상황, 인문환경, 지역 상황. 어떨 것 같아요? 지역, 상황, 인문환경. 자, 인문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까? 선생님 생각은 약간 요거 좀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인문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여기에는 도시, 산업, 인구 등과 같은 인문환경의 특성도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도를 통해 그 지역의 이런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보니까 제작 당시의 지역 상황 이거 맞을 것 같아.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얘가 이렇게
지역 상황이라는 말을 인문 환경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명백히 써 있죠. 그 지역의 인문 환경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처음 읽었을 때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자연 환경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써 있으니까 맞네요. 자, 괜찮죠? 자, 선생님도 추론하다가 불안하니까 확인해서 지금 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특정 나라가 위치한 공간 정보를 알고자 할 때 나라가 위치한 공간 정보 소추적보다는 대추적을 써라. 자, OX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요게 틀렸네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암기 한번 해볼까요? 뭐였죠? 대추적은 뭐다? 대추적 발음이 이렇게 어렵냐? 대추적은 뭐다는 거야? 상세하다. 기억납니까? 어. 이거 문장 하나는 그래도 딱 건지고 가야 뭐 소축적은 어떻다 뭐 다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 이 그림 하나는 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도로 보여주고 여기는 나라 보여주고 그죠? 이렇게 이거 해서 음. 자,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우니까 암기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나왔네요. 5번. 남반구에 있는 나라에서 제작한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와 달리 지도의 이쪽이 남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아까 그렸던 기억나죠? 자, 이거 풀 때도 어때요? 우리가 그림이 잘 기억나지 않아? 그림, 이 그림 그렸던 거? 아, 얘가 이쪽이 위쪽이 남쪽일 수도 있다. 아, 이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간소하게 정리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 괜찮죠? 일반도와 주제도의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자, 3번까지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수업은 50분씩 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 가는 굉장히 상세하네요. 대축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위치를 알려주니까 좀 일반도의 느낌이 있고요. 나는 어때요? 뭔가 여기 날씨 온도 알려주니까 주제도 같고 좀 되게 크니까 저 뭐죠? 소축적 주도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가는 어떤 장소의 위치나 장소를 관계를 아는데 유용하다. 위치와 장소 OX 가보겠습니다. 준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가는 특정 지역의 지형과 도로, 마을 등을 상세히 표현한 일반도다. 상세하고 일반도네요. 그죠? 어때요? 또 좋습니다. 나와 같은 지도의 유형으로는 인구 분포나 자원 분포도가 있다. 재호, 지우, 준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윤서, 재호 좋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특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자,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나에서 표현하고 있느냐? 강수량,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뭐 지명은 있는데 자, 어떨까요? 그렇죠. 야, 인문 환경은 최소한 아닌 것 같아. 뭐 자연 환경 뭐 어디 뭐 이렇게 산맥 같은 게 여기 보이기도 하니까 뭐 그나마 있겠지만 인문 환경, 도시의 인구수 이런 건 진짜 없죠. 그렇죠. 자, 가는 좁은 지역을 표현한 대축이고 나는 넓은 지역을 표현한 소축이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자, 1번은 다음 시간에 좀 먼저 풀어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좀 총정리해 볼게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러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요, 대부분 좀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그냥 문제를 읽고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이런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 보는 이제 눈동자를 굴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뭔가 한 번 읽고 얘를 아주 정리를 그냥 싹 해놓는 거야. 그냥 얘를 싹 정리해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표도 그리고 막 문장도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다시는 안 돌아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딱 옵니다. 나랑 할 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한 방에 딱 풉니다. 물론 애매하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근데 얘를 최소한으로 하는 걸 목표로 갖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만 읽고도 글을 거의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러면 얘가 대인지 소인지 뭔가 이유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린 거거든. 아니면 또 찾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난이도 1부터 10까지 한번 쳐볼까요? 1은 쉬웠다. 2는 10은 어려웠다. 한번 치겠습니다. 홍이 어렵지 않았어요? 오. 다음 시간에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고요. 정말 좋은 문제집이니까, 이게 왜 좋은 문제집이냐면 이 문제 스타일이 완전 문제가 너무 좋아. 이 문제를 풀면 사회도 잡을 수 있고 수능 국어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안녕.